이스라엘이 이제 지상전 작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들어간 상황이 뭐냐? 유엔의 그 위원회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에서 제노사이드를 벌이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집단 학살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낸 딱 그 직후에 이제 지상전을 딱 들어간 거예요.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이 얘기를 강투를 함께 해주신 분들은 가끔 볼 겁니다. 원래 이제 미국인들의 시각에는 More is burning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게 원래는 이제 Bronx is burning이죠. 이게 뉴욕의 잘못된 그 주택 정책, 임대주택의 주택 임대료 동결이 1930년대 시작돼서 70년대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집을 새로 지어봤자 이건 뭐 세도 못 주고 하니까 뉴욕 전체가 슬럼화돼 가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집주인들이 아예 그냥 집을 다 태워버리고, 자기 집을 그냥 아예 태워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제 브롱크스라는 동네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동네라 갖고, 하필 그때 월드 시리즈 중계 중에 뒤로 이제 뉴욕 양키스 구장 뒤쪽으로 불이 쫙 오르니까 해설자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Bronx is burning이었죠. 어쨌거나 그 말 이어서 가자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영상 나오고 있고요. 제가 요거는 또 이 장면은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 영상을 틀어놓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자, 일단 지상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 있는 거는 뭐 그냥 지금 탱크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새로 부서진 것도 있지만은 기존에 부서진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구조자를 부탁하는 것도 있고, 집 잃은 사람이 눈물 흘리는 장면도 있고, 그 와중에 희생자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장면도 있고, 그 와중에 건물 잔에서 뭐라도 좀 쓸만한 걸 좀 찾아볼까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또 건물 무너져 내리고, 그 와중에 놀라서 도망가고. 지금 이스라엘군의 전략적인 목표는 그나마 좀 고층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들은 싹 다 지금 무너뜨리겠다라는 게 그 전략이에요. 지금 저 마지막에 지금 정지 화면으로 나왔죠. 이 고층 건물들이 이제 하마스의 마지막에 저항 기지로 쓰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생각이기 때문에 특히 고층 건물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포격을 하고 있는. 지상군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격 전쟁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전쟁 종결의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지 공습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상군이 들어가기 위한 밑밥 깔기, 그러니까 판정리, 그러니까 저항의 무력화 정도의 의미 정도만 있고, 실제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지상전이 안 벌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들어가긴 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자에서 지상전이 벌어지는데, 이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전 작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들어간 상황이 뭐냐? 유엔의 그 위원회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에서 제노사이드를 벌이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집단 학살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낸 딱 그 직후에 이제 지상전을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알기를 개떡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좀 참혹하다라는 걸 강조한 건데,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 일단 밤 10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사작전을 할 때 이제 야습이 이 효과를 좀 높이는 그런 게 좀 있죠. 일단 탱크도 들어갔고, 그 와중에서 이제 68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을 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스라엘군에 새로 투입된 장병의 상당수가 10월 7일에 이제 2년 전에 하마스의 공격이 있던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던 애들이 대개 이제 신병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시가지 전투를 벌려야 되는데, 시가지 전투를 신병이 벌리기는 유독 또 힘들거든요. 그리고 시가지 전투의 어려움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병이 감당하기 좀 힘든데, 이제 왜냐면은 이 병사들이 많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신병을 투입한. 다만 신병을 투입했지만 군기는 살아 있습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도 안 돼 있는 거를 최근에 확인할 길이 있었죠. 심지어 이런 하찮은 신병들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상황 발생했다고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전화하고 앉아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최정예 부대의 모습인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군사작전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 고층 건물들을 까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결국 하마스가 지금 땅굴을 파고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 위에 건물을 부숴가지고 그냥 폭삭 무너뜨리면은, 이걸 어떻게 땅굴을 하나하나 다 발견한다는 건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건물 자체를 다 폭삭 무너뜨리면 땅굴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어차피 못 쓰는 거다. 그러고 이제 모든 건물을 싹 무너뜨리고 나면 그냥 거기 그냥 싹 갈아엎고 새로 도시를 건설하든지 리조트를 짓든지 첨단 산업단지를 짓든지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 가자시티라는 데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의 거리가 서울로 따지면은 여기 김포공항에서 여기 한 미사리 정도 됩니다. 서울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 정도의 거리하고 얼추 비슷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가자시티라는 곳이잖아요. 가자시티라는 데가 여기가 면적이 서울로 따지면 한 서초구쯤 됩니다. 서초구 면적이랑 거의 얼추 비슷해요. 근데 인구는 어떠냐? 서초구는 38만 명입니다. 인구가. 근데 가자시티는 비슷한 면적에 100만 명이 다닥다닥 몰려 살고 있었어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죠. 사실은 서초구가 서울 안에서도 인구 밀도가 비교적 낮은 데입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지금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데 같은 경우는 구 하나에 지금 한 63만 명 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과장을 보태면 서초구보다 인구 밀도가 거의 2배 높은 셈이죠. 어쨌거나 한 1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전쟁 통에 맨날 폭탄 떨어지고 못 살겠다 그러고는, 거기다가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여기 칸 유니스나 여기 남쪽으로 지금 이동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37만 명이 알아서 빠져나갔어요. 37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한 60만 남아 있는 거예요. 60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빠져나간 37만 명이 서초구 인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등지고 빠져나간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자, 서초구란 땅이 있죠. 서초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연기처럼 싹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초구에 한 명도 사람이 없어. 대충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37만 명이 이미 이주를 마쳤다라는 거는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서초구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의 느낌. 근데 진짜로 아무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60만 정도 가자시티에 남아있는데, 니들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는, 건물이라고 모양 갖추고 있는 건 전부 다 하나씩 찾아가면서 다 지금 망가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땅굴로 다 이어져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60만이 남아 있은들 어쩔 거냐고. 천막 치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은 내려가라 라는, 이게 이제 군사작전의 목적일 텐데, 네타냐후는 쫓아내면서 하마스에 더 이상 피난처는 없다. 피난처가 될 만한 건 모조리 싸그리 다 없애버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타냐후는 그 와중에 또 트럼프의 응원도 받고 있어요. 하마스가 만약에 네타냐후의 공격에 맞서서 인질을 인간 방패로 삼는다면 큰 공경에 처할 것. 이미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못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과연 인질을 인간 방패로 삼을지 어떨지는 좀 더 봐야겠죠.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언급인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오늘 이 얘기는 좀 생략하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도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로 미뤄둘게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네타냐후는 어차피 유럽에서 욕먹고 유엔에서 욕먹는 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집단 학살로 규정이 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쓸 것이고, 트럼프의 지지를 얻었으니까 국제적으로는 일단 제일 큰 버팀목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국내적이에요. 국내적으로 지금 군사작전이잖아요.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과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네타냐후 총리는 속도전을 원해요. 왜냐하면은 전쟁이라는 거는 물론 이겨야 좋죠. 근데 이기는 전쟁도 천년 만년 질질 끌어가지고 이기면은 전쟁하는 동안에
국민들이 다 등을 돌려요. 그만 좀 합시다. 무슨 뭐 이라크전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그 미군이 져가지고 불명예 철수한 게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압박이 다 철수하라 그런 거잖아요. 전쟁이 그냥 자 이겼다 그러면 잽싸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천년만년 끌면은 이게 저 반대 여론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요. 질질 끄는 전쟁을 제일 싫어합니다. 지더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미 오래 끌었죠. 거기다가 이제 남들 다 하지 말라는 지상전 들어갔죠. 근데 지상전을 또 질질 끈다? 그러면 욕먹을 일밖에 없으니까 네타냐후로서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건물 보인다. 좀 건물 모양 아직 갖추고 아직도 저렇게 모양 멀쩡한 건물이 있어? 부셔! 다 부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 하마스의 근거지가 없어진다라는,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지 않느냐인데, 그거는 정치인 네타냐후의 생각이고, 실제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군 참모총장 에알 자미르 총장의 생각은 다르다. 왜냐? 군사작전을 그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한다. 뭐 멋있긴 한데 위험하다. 더군다나 이거는 시가전이다. 시가전이라는 거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매복이 있을지 모른다. 더군다나 적진 한가운데예요. 적진 한가운데라는 건 뭐냐? 이게 적 군인지 아니면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돼. 어디서 똘망똘망한 애가 하나 아저씨 초콜릿 주세요 그러고 이러고 쫓아가고 그러고 초콜릿 꺼내는 순간 폭탄 펑, 내지는 꼬망이 가슴속에서 갑자기 총이 뻥. 이 일상다반사예요. 거기다가 그냥 좀 차근차근 진격 좀 하려 그러면은 이게 건물 모양이 갖춰진다면 창문이 전부 다 저 적군이 숨어서 매복해서 쏠 수 있는 총구들이지, 거기다가 그나마 좀 건물 잔해면 어때? 그 뒤에 숨어서 총 쏘지? 매복의 대향연이네. 그러니까 작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고 가다가 이스라엘군이 또 사상자가 생기잖아요. 아군 사상. 이게 저 꼬마가 갑자기 그냥 폭탄 터뜨려가지고 누가 죽었다. 아군이 죽었다. 그럼 가뜩이나 지금 인질 구한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인질 구하긴커녕 아군이 추가 희생자를 낸다. 이것도 뒷감당 어떡할 거야. 더군다나 마지막 가능성은 인질로 이제 인간 방패를 세우는 경우. 이게 그 영화 제목 뭐였죠? 송강호하고 이병헌 나오는 거? JSA. 거기서 보면은 이병헌이 나는 총 빨리 뽑는다고 자랑을 하니까 송강호가 야, 실전에서는 총 빨리 뽑는 건 아무 상관없다. 얼마나 냉정하게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게 실전 상황에서는, 저도 뭐 실전 상황을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여기서 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지금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면은 적이고 아군이고 가릴 것도 없이 당장 쏘기 바쁘단 말이지. 인질 구하러 갔는데 앞에서 인질이 나오면은 이게 인질인지 적군인지 알 게 뭐야. 일단 인질이든 뭐든 눈에 어른거리면 바로 쏴버린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인질을 여러 명 죽였어요. 이런 사태까지 이제 생기고 하면은 이게 뒷감당이 안 되니까 차근차근 하겠다. 이런 변수들을 다 감안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다. 그래서 이 자미르 총장이 이 양반이거든요. 이 양반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딱 얼굴에 맞박에다 써붙이고 있잖아요. 나 군인 딱 군인 딱 써붙이고 있죠. 군인으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 전쟁은 빨리 끝내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가뜩이나 일어나는 여론도 좀 달래기가 쉽고 한데, 군인으로서는 어쨌거나 아니 내 부하들 목숨 내가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니처럼 하다가는 내 부하들 목숨은 이제 위태롭다고. 군사작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 지상군 작전 투입, 그래서 가자 완전 점령 작전 계획을 이 양반은 반대를 했었죠. 내각회의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 양반이 역시 군인답다는 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됐으니까 지금 작전 책임지고 지금 지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와중에 또 다른 변수들이 그만큼 많다. 물론 이제 그 변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중한 작전을 벌인다고 하지만 그 신중함 자체가 이미 또 이스라엘 총리와 참모총장 사이에서는 또 분쟁거리이기도 하다라는 문제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와 별개로 진짜로 이번 작전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될 사안들이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